자, 취재 기자 전화로 연결을 해서요. 좀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일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선택 기자. 네, 외교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조금 전에 도착을 했죠. 네네네. 네. 자, 오늘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게 됩니까? 네, 잠시 전에 소개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곧장 비무장지대, 판문점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고요. 점심도 그곳에서 해결을 합니다. 그 뒤에 서울로 돌아와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예방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동기자회견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만찬 일정이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내일 오전에 중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네. 틸러슨 국무장관 이제 취임 후에 첫 방한인데요. 자, 아무래도 이제 틸러슨 국무장관과 윤병세 외교장관이 회담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사드 배치와 관련한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한국과 미국 국무장관 회의에서는 사실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공동 대응 문제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서로가 인식을 같이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예. 이번에는 역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보복을 하는 상황이고 네. 이 사드 문제는 주한 미군이 배치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미국도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문제가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틸러슨 장관이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서 미일 외교장관 회담도 열지 않았습니까? 자, 그 그렇습니다. 자리에서 그 지난 20년 동안의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네. 밝혔는데요. 대북 정책에 대한 어떤 입장도 밝힐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에서 말한 이 내용이 사실 굉장히 새로운 언급이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애매모호하게 말하던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 사례가 되겠는데 네. 그거 이상 더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20년 동안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인식 그리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 이 발언 자체도 상당히 토론을 거쳐서 나온 것이고 현재로서는 이것보다 더 나아간 발언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백악관을 중심으로 해서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틸러슨 장관이 20년 동안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발언한 것, 그리고 그래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한 것은 지금 현재 미국 백악관을 중심으로 한 대북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지금까지 나온 어떤 중간 결론이 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전용기에 이제 앞에 문이 열렸고요. 지금 관계자들이 이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틸러슨 국무장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오산 공군 기지에 도착하면은 바로 이제 DMZ 비무장지대로 가게 되는데요. 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렇게 도착하자마자 DMZ에 방문하는 데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이 일본이나 한국, 그리고 독일을 방문하면 이 나라들의 특징이 대규모 미군이 주둔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군인들에 대해서 격려하는 그런 예. 일정을 꼭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미 국방장관이나 국무장관, 심지어 외교 안보 분야 장관이 아닌 사람들도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주한미군을 격려하는 일정은 반드시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그렇군요. 차원에서 틸러슨 장관도 이번 DMZ를 방문해서 현지에서 근무하는 주한미군들을 격려하는 일정을 꼭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남북 간의 대치 상황, 이런 상황을 예. 현장에서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자, 있기 왕선택 때문에 기자. 자, 지금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지금 트랩을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오산 공군 기지에 도착을 해서 트랩을 내려왔습니다. 네. 자, 전용기 편으로 오늘 아침에 도쿄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오산 공군 기지로 바로 도착을 했습니다. 네. 자,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을 해서 지금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곧바로 헬리콥터를 타고요. 비무장지대 DMZ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자, 지금 헬리콥터를 타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한반도 분단의 상징이죠. 비무장지대 DMZ를 방한 첫 일정으로 소화를 하게 되고요. 오후에 황교안 권한대행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공식 회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지난 15일부터 동북아 순방에 나섰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했고요. 오늘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이제 중국으로 갈 예정인데요. 결국은 이제 중국에 가게 되면은 대북 문제, 특히 이제 사드 배치와 관련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왕선택 기자. 네네. 자, 중국과 지금 이제 내일 또 회담을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일 네, 이제 중국 방문 일정이 방중할 있죠. 예정인데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과는 이제 아무래도 북한 핵 문제 또 미사일 문제와 함께 이제 사드 배치 문제가 주요한 현안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미중 간의 어떤 외교적인 대결이 펼쳐질 그런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4월 초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 4월 초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서 만날 예정이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 틸러슨 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의제라든가 형식이라든가 또 최종 결론, 합의문 내용, 뭐 그 기자들과의 접촉 문제 이런 일정들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정은 정상회담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어떤 서로가 상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협의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가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결정이 시작이 된 방문인데 그 와중에 이제 사드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정상회담 준비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사실 미국과 중국이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 충돌할 가능성보다는 원만하게 상황을 봉합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한반도 주변의 상황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북핵 문제도 그렇고요. 사드 배치 갈등. 이런 한반도 주변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고 미국도 트럼프 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오늘 이 방한 부분 의미를 한번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미중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무장관이 베이징에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미 국무장관이 대단하긴 합니다만 미국 대통령의 심부름꾼인 것이죠.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은 네. 정상회담을 통해서 싸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싸울 것이면 회담을 안 할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4월 초 정상회담에서 분위기 좋게 끝나는 것을 서로가 기대한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렉스 틸러슨 장관은 베이징에서 최대한도로 원만하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가 좋은 유익한 의제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게 될 거고 예. 서로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의 규모를 줄이거나 수위를 낮추거나 회피하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 북핵 문제는 지금 미국과 중국 정상이 나서서 긴급하게 결정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번에도 그렇고 미중 정상회담 본회담에서도 그렇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거론은 하겠고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얘기는 하겠지만 명백하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번에도 유사한 형태로 언급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 시각 현재 오산 공군 기지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전용기 편으로 도착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지금 헬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제 네. 헬기가 곧 이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화면이 중간에 잠깐 끊겼습니다. 네. 다시 보시겠습니다. 곧 이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틸러선 국무장관 일행 DMZ 비무장지대로
이동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키 리졸브 훈련 그리고 독수리 훈련이 함께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관련돼 있는 저 장병들, 그 미군 병사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전방을 찾는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미국의 주요 인사들은 주한미군을 격려하는 것이 주요 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남북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진행 중이라서 특히 더 의미가 크고요. 그렇지만 이제 틸러슨 장관은 남북 간의 이 대치 상황, 또 주한미군의 그 엄중한 임무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에 DMZ를 방문해서 남북 간의 엄청난 군사적 대치 상황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목격을 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틸러슨 장관, 앞서서 일본을 방문을 했고요. 오늘 이제 방한 일정을 소화하고 내일이면 다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 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일정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헬기를 타고 가는 곳은 판문점입니다. 판문점 비무장지대를 방문을 해서 주한미군을 격려를 할 테고 또 남북의 대치 상황에 대해서 현장을 목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찬도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이후에 서울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서울로 이동을 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예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간단한 공동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은 지금 현재는 한 15분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 공동 기자회견 15분 매우 짧은 시간이고 또 본격적인 외교장관 회담을 하기 이전에 기자회견을 하기 때문에 다소 좀 이례적인 일이기는 합니다만 네. 어쨌든 공동 기자회견을 하게 되고 오후 5시쯤에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다음에 별도의 기자회견은 없고 이제 미리 했기 때문에 별도 기자회견 없이 만찬 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에 내일 오전에 중국으로 이동하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일행을 태운 헬기가 이제 오산 공군 기지를 이제 막 이륙할 찰나에 있습니다. 네. 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오늘 이제 방한 첫 일정으로 비무장지대 판문점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앞서서 이제 전용기 편으로 도착을 했는데요. 일본에서 일정을 마친 렉스 틸러슨 전용기 편으로 도쿄를 출발해서 오산 공군 기지에 도착을 했고 이제 헬기로 판문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